안녕하세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박수진입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에 산림치유 관련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산림치유는 2010년에 법적으로 정의가 지정이 되면서 현재 약 10년간 굉장히 발전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항노화 시대의 산림치유라는 제목으로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치유 연구의 개념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백신을 맞고 계시죠?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굉장히 어렵고 사람 만나는 것들도 너무나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나도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분노로 이어지고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우울한 기분을 느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작년 그리고 올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느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잠시나마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우울한 기분이 가라앉고 집중력도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잠시 안정되는 기분이 드십니까? 오늘 깊어가는 가을 제 발표 재밌게 들으시면서 잠시 숲을 산책한다는 기분으로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산림치유의 비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과학 지식 및 기술 개발의 보급을 위해서 설립된 국립연구기관입니다. 산림 분야 전반에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이곳 제주에도 서귀포시에 국립산림과학원 남대하여대 산림연구소가 있습니다. 저는 산림 휴양, 치유, 복지 분야 전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에 법적으로 정의되었고요. 2009년에 산림치유의 숲이 우리나라의 첫 개장함으로써 다양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였고 지속적인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에는 전국 67개소의 치유숲과 같은 공간이 조성 운영 중에 있고 국민 모두 언제 어디서든 숲에서 힐링하고 행복하게 산림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치유의 숲이 늘어남에 따라서 방문자와 프로그램 참여자도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림치유의 대상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산림치유의 대상은 일반 질환자들만을 국한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림치유는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중환자는 물론이고 심신의 회복과 휴양, 생활 개선 등을 원하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고 회복기에 있는 환자와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생활습관의 지도와 관리와 개선이 요구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게 산림치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림치유는 그러면 세 가지 인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산림치유 시설, 그리고 전문화된 산림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인 산림치유 지도사입니다. 잘 가꾸어 놓은 공간에서 전문 인력이 다양한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삼박자를 맞춰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도대체 그럼 왜 자꾸 숲에 가면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숲에 가십니까? 숲에 가면 아름다운 경관도 보실 수 있고 새소리와 물소리 그리고 따뜻한 햇빛과 건강한 먹거리들이 있어서 아마도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치유 인자라고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각기 다른 효과를 지니고 있는데요. 산림이 가진 녹색은 피로감을 풀어주고 마음을 안정되게 느끼게 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피톤치드는 식물이 해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일종의 방어 물질로 인간에게는 항균이나 항염작용을 하며 쾌적감을 느끼게 합니다. 음이온은 산림의 호흡, 토양의 증산작용으로 계곡과 폭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산림에서 들리는 소리들은 마치 잘 구성된 오케스트라처럼 다양한 주파수 영역대에 분포하고 있어서
숲속에서의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같은 것들은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숲에서의 적절한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 등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산림자원의 효과는 이미 예전부터 다양한 이론들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필리아 가설은 우리 유전자에 이미 생명사랑의 본능이 새겨져 있어서 인간은 오래전부터 숲을 서식지로 살아왔고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선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회복 이론에서도 자연환경이 일상생활 속에서 현대인이 느끼고 있는 과도한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해 떨어진 주의 집중력과 그리고 피로한 상태를 회복시켜준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연환경 자체가 스트레스 회복을 유발하는 환경이 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자연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N이라고도 말할 정도로 중요하게 느끼실 텐데요. 요즘처럼 기술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수록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더 많은 자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 분야에서도 산림치유의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에 노출이 되고 접촉하는 것이 다양한 신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활동을 촉진시키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의 저감, 인지기능의 회복, 운동량의 증가, 사회적인 상호작용 증가, 소음 저감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신질환, 비만, 심혈관계 사망률 등의 영향을 줘서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웰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다양한 대상과 질병에서의 산림치유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환경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2박 3일간 숲에서 머무르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 잠시 동안 숲에 있었지만 염증이나 호흡 반응 같은 것들이 개선된 효과를 보였고 아이들이 평소 질환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인 어떤 부분까지도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 수술을 하고 회복기에 있던 환자들에게도 숲에서의 생활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주간 숲에서 체류하거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참여한 대상자들의 면역력과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과 대상에서 이렇게 효과가 밝혀진 산림치유 분야를 오늘 이 행사에서 어떻게 항노화적 측면에서 그 활용성을 고려를 하였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산림치유가 항노화와 어떻게 연계되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중에 20%가 경도인지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는 치매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민 100명 중에 1명, 노인 10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이고 1인당 연간 치료 비용이 2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주요 질환입니다.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치유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였을까요? 치매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사회 비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늘어나고 있고 치매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질병으로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도 발병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인지력 향상과 신체 심리기능 향상의 효과가 검증된 바 있어서 다각적 관점에서의 산림 자원을 활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산림치유 지도사와 치유의 숲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노인 대상 치매 예방 산림치유 항노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실제 프로그램 개발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까지 치매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각각한 실내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여러 노인분들이 답답함을 호소하셨었고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프로그램 체험 후 건강상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의과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현장에서는 산림치유 전문 인력인 산림치유 지도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유숲에서 산림치유 지도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부족한 점을 지속적으로 수정을 해서 산림치유 지도사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산림치유 항로와 기능을 보유한 산림자원을 수집을 하였고요. 논문이나 특허, 간행물 등 그 기존 문헌 조사를 통해서 3,000여 건의 DB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각자 효능과 특성에 따라서 노인성 질환, 산림 환경인자, 산림 자원인자 등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에 활용 가능한 산림 자원을 구축하였습니다. 생육권형, 생육형, 수확기 이용 방법별로 산림치유 항로와 기능을 보유한 산림 자원을 수집을 하고 다음과 같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분류를 하였습니다. 각 산림치유 자원별로도 활용 방법과 관련한 효과들을 제시를 하였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서 산림치유 지도사가 앞서 도출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자원에 관련한 사진, 그리고 활용 시기와 활용 부위, 관련한 특허까지 상세하게 제시를 하여서 저희가 간행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림치유 항로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목표 수립, 프로그램의 구성, 프로그램 평가 및 수정, 프로그램 운영 효과 검증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 지원 희망군을 대상으로 인지력 향상과 정서 안정, 그리고 신체 활성, 감각 자극, 신체 역량을 목표로 수립을 하였고 1, 2단계에서 수집한 저희의 산림치유의 다양한 자원과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산림치유 항로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컨텐츠들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요. 개발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충분히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이나 물리치료, 심리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확정을 하였고 실제 프로그램의 운영자인 산림치유 지도사의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실제로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연구 대상자를 모집해서 영주에 있는 국립산림치유원에서 1박 2일간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3번 반복 측정하여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사전과 사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심리 생리적 측정 도구를 활용을 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본 연구로 개발된 노인 대상 산림치유 항로화 프로그램은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대상자들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3주 경험한 다음 본인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우 만족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유익해서 지속적으로 재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도 보였고요. 심리적, 신체적으로도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3주간의 산림치유 프로그램만으로도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좋아졌고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우울한 감정이 줄어들었고 부정적 감정은 없어졌습니다. 지속적인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여로 덤벨을 든다든가 또는 일어섰다 앉기, 제자리 걷기와 같은 노인 체력이 굉장히 증가하였고 상하체의 근력과 걷는 속도, 걸음수, 보행 시간 등의 항목에서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효과가 검증된 항로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용하고 산림치유 지도사가 전문적으로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였는데요. 저희의 간행물을 보시면 어떤 시기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의 활동 방법과 어떤 감각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활용 부위들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활용 목표와 산림치유 지도사가 유의해야 할 상황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활동 단계와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해서 제시를 함으로써 현장에서 산림치유 지도사가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들을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질병의 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산림치유 효과를 증대시켜서 향후 의료와 연계한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대상별로 질병별 맞춤형으로 산림치유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고
산림치유 효과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시 발표를 같이 하면서 어떠셨나요? 깨끗한 공기가 가득한 숲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곳 제주에서도 서귀포에 있는 치유의 숲에서 곶자왈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숲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분들과 가까운 숲에서 치유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치유농업, 해양치유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측면에서는 산림치유 분야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떤 농진청과 그리고 해수부에서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국민의 건강의 증진과 질병의 예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자원들, 산림 자원, 그리고 해양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각 분야에서의 전문화된 부분, 그리고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공유해서 전문가들을 통한 치유 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